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운동으로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굿모닝 헬스. 오늘도 줌바 피트니스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줌바 피트니스 강사 이혜훈 씨, 그리고 개그우먼 장미아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여러분들의 건강한 몸 만들기를 책임지는 줌바 피트니스 강사 이혜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볼수록 이뻐져요. 그러니까요. 그런가요? 네. 아, 이거 안 해도 이쁘구만. 네, 오늘 5분 운동 줌바 피트니스 중에 어떤 동작인가요? 네, 오늘 배워보실 줌바의 장르는 소카입니다. 소카. 우리가 소파까지는 많이 들었는데 소카는 못 들어봤어요. 어떤 거예요? 네, 소카는 1970년대에 유행한 트리나드 섬의 디스코 음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스코. 네. 네. 그러면 이 소카 동작은 특히나 어디에 좋나요? 소카는 골반의 유연성을 골반의 유연성에 도움이 되고요. 계속 계다리춤을 추는 운동이 있어요. 그러면 허벅지 안쪽을 탄탄하게 해주고 하체 비만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아유, 세상에 반가워라. 하체 비만. 네. 하체 비만으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네. 먼저 첫 번째 동작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하실 동작은 네. 오른발을 앞으로, 왼발 앞에, 그다음에 제자리, 오른발, 왼발, 제자리. 이때 네. 골반이 가는 쪽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주시면 되세요. 골반, 제자리 연결하면 1, 2, 3, 4, 1, 2, 손도 같이 1, 2, 3, 4, 1, 2, 3, 4. 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Balancing when we on the road. Watch me balancing. Watch me balancing. Yes, we toted any road. Watch me balancing. Watch me balancing. 두 번째 배워보실 동작은 손을 머리 위로 네. 점프를 4번 해주세요. 야, 응원하는 느낌이에요. 이거 유산소 운동도 같이 네, 되겠네요. 위로 하나, 둘, 셋, 넷 하고 발을 디디면서 네. 계다리죠. 계다리까지. 네, 다리를 많이 벌리셔서 기다리면서 카우보이처럼 밧줄을 흔들듯이 돌리시면 되세요. 이때 구령도 같이 신나게. 네. 다 잡아버릴 테야. 뭐 이렇게. 이래도 다시 한번. 네. 1, 2, 3 반대쪽 손. 반대로 이번에는. 근데 계다리라 그러면 보통 같은 다리를 놓고 이렇게 흔드는데 그게 아니고 한 발 한 발 한 뛰어드는 발을 거군요. 디디면서 움직여 주셔야 되세요. 아, 그렇군요. 신나게, 경쾌하게. 네. 밧줄을 돌리듯이.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따라해 볼까요? 네. 좋아요. 네, 이게 확실히 신나기는 한데 숨이 차서 운동은 되네요, 역시. 배다리 춤도 추고 하니까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하체 비만 좋아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네. 다음 동작도 궁금합니다. 네, 세 번째 동작은 네. 오른발을 옆으로 감싸 왼발이 같이 오세요. 왼발, 오른발, 왼발. 이때 손도 같은 방향으로 같이. 1, 2, 3, 4, 5, 6, 7, 8. 1, 2, 3, 4, 5, 6. 이때 미소를 잃지 마셔야 되세요. 미소가 네. 풀리군요. 포인트군요. 5, 6, 7, 8.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2, 3, 4. Shake up the place. Jump up the place. Shake up the place. Jump up the place. Shake up the place. We don't care about the recession. All we want to do is have fun. Jumping up in the blazing sun. Blazing sun. Hey, some have energy, some have none. One to you, but tell me you come. We ain't even till the thing done. This year we balance. And everybody join in. For sleeping. And drinking anything you bring. Sing it in the light. Take a wine. We ain't even till the end. We come. 어우,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했어. 진짜. 오늘 운동은 정말 역대급인 것 같아요. 미소가 왜 힘든지 이제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 동작 같은 경우는 네. 조금 관절이 약하시다 하는 분들은
천천히 따라해도 될까요? 네, 천천히 따라하셔도 운동 효과는 똑같이 있으시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은 따라하시면 되세요. 네, 좋습니다. 정말 오늘 괜찮으세요? 하체 비만 괜찮으세요?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탈출은 쉽지 않아요. 네. 네, 다음 주에는 어떤 동작 준비되어 있나요? 네, 다음 주는 뱃살과 옆구리살에 도움을 주는 벨리 댄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제 몸을 보셨군요. 네. 다음 주에도 신나는 운동이네요. 네, 벨리 네, 네. 댄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만 따라하지 마시고요.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5분 운동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Balancing when we on the road. Watch me balancing. Watch me balancing. Yes, we don't take any road. Watch me balancing. Watch me balancing. Jump up, jump up, jump up, put your hands up. Jump up, jump up, jump up, put your hands up. Jump up, jump up, jump up, put your hands up. Jump up, jump up. 1, 2, 3, 4. Mashing up the place. Jump and mash up the place. Mashing up the place. Jump and mash up the place. Mashing up the place. Throw your hand in the face. Mashing up the place. We don't care about the recession. All we want to do is have fun. Jumping up in the blazing sun. Blazing sun. Hey, some have energy, some have none. What do you? 이번에는 알짜배기 건강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네. 장미아 씨는 이제 운동을 하시고 또 치유비책 함께 하시니까 뭐 건강을 2배로 챙기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있어요. 네, 네, 네. 더 많이 나오길 바라면서. 예. 자, 주말에는 이제 반짝반짝 날씨가 좋더니 어제부터 비가 내립니다. 그쵸. 밖에 나갈 때마다 이제 발이 좁고 그런 네.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장마철이 되면 주부들은 2가지 걱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빨래 걱정. 빨래를 언제 해야 되나. 햇볕만 나면 넣는 거죠. 네, 이제 맞아요. 빨래를 돌려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곰팡이 걱정. 진짜 이상하게 장마철 그러면 니코로 곰팡이. 이 공식이 성립이 돼요. 네. 그래서 항상 좀 약간 노이로제 비슷하게 네. 곰팡이가 어딘가 있을 것 같아서 꼭 살피게 되더라고요. 네, 꿉꿉하죠. 맞아요. 네, 퀴퀴한 냄새도 나고 더군다나 몸에도 안 좋다고 하는군요. 네. 자, 정말 힘든 장마철. 그래서 집도 망치고 건강 되시는 곰팡이 이 말끔하게 제거하는 방법,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의 주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긋지긋한 곰팡이 이것만 있으면 말끔 해결. 자, 과연 이것이 뭘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또 모셨는데요. 최은정 과학교육학 박사님 그리고 민혜연 가정학과 전문의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안녕하세요. 몇 개월째 만나는데 너무 못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볼 때마다 새롭네요. 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너무 미인이셔서 긴장하시는. 네. 항상 옷도 새롭게 입고 오시고. 네. 자, 아까 그 장미아 씨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마철만 되면 정말 퀴퀴한 냄새도 많이 나고 특히나 하수 같은 곳에는 물이 항상 고여 있잖아요. 근데 장마철이면 더 이제 물이 많아지니까 네. 뭐 올라오기도 하고 역류하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그 건강상의 문제가 걱정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예.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있는 곳에 곰팡이가 항상. 보면 항상 맞아요. 활성화돼 있어요. 네. 그래서 부엌. 그다음에 욕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는 닦아도 어느새 보면 얘가 올라와 있고 네. 또 어느새 보면 올라와 있어서 그 끈질긴 생명력은 내가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그렇지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유난히 이상하게 박사님 장마철 그러면 곰팡이가 유난히 보이는 것 같고 유난히 저를 건드리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진짜 장마철 얘기 계속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습도가 대단히 높은 계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곰팡이가 온도와 습도 양분이 세 가지만 딱 세 박자가 맞으면은 엄청나게 증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양분은 우리가 맨날 흘리고 다닙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싹 한 번만 해도 이게 손에 표피세포가 다 묻어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여기저기 우리가 양분을 흘리고 다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마철에 워낙에 이제 습도가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곰팡이가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체온 범위 한 36.5도씨에서 여러 가지 효소가 되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네. 그 온도 이제 범위하고 그다음에 습도가 한 70% 정도에서 이제 잘 네. 자라게 되는데 네.
어제도 보니까 저희 집에 습도가 한 62% 넘어가더라고요. 비 오니까. 네,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그 지금 조건들이 곰팡이가 아주 잘 이제 생장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다 보니까 곰팡이 막 청소했어. 그런데 돌아서니까 또 이제 생기고 맞아요, 하는 맞아요. 네, 그런 이제 계절인 거죠. 역시 예. 박사님 댁은 습도계가 있군요. 그럼요. 네. 습도계 요즘에 쌉니다. 하나 장만하세요. 예, 꼭, 예. 네, 정말. 그러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 아니 돌아서면 또 생기고 돌아서면 또 생기고 네, 뭐하러 맞습니다. 치워? 뭐 이렇게. 그렇게 키우시면 네.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또 아까 장미연 씨도 얘기하셨지만 뭐 부엌, 화장실 이렇게 꼭 생기는 데만 늘 또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잘 생기는 곳들이 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특히 또 이제 집안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네. 차 안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차 안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에어컨을 작동하다가 네. 또 문을 이제 완전히 다 닫아두잖아요. 네. 이제 안전상의 네, 이유로. 네, 네. 그런데 또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해. 그럼 햇빛은 이제 들지 않고 내부에 습기가 남아 있다 보면은 뭐 자동차 시트에 곰팡이가 핀다든지 와. 지금 엄청나네요. 네. 이분은 그런 정말 차를 식으로 그냥 방치해 두셨나 봐요. 네, 네.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뭐 저희가 옷장, 세면대, 네. 뭐 욕실이나 부엌 얘기를 했지만 자동차에 곰팡이가 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문을 꽉 닫아두는 게 나쁘고 지하 주차장에서 볕을 못 보는 게 나쁘고. 네, 네. 그럼 문을 조금 열어두는 게 약간 도움은 될까요? 그럼요. 네. 그래서 아주 조금 열어두고 이제 그 자동차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아까 그 장미연 씨도 말씀하셨지만 옷장이나 신발장 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곰팡이가 피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가 제습제를 거기다 놓는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또 방치하게 되면은 옷 자체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맞아요, 신발 자체도 망가지고 이건 좀 네, 조심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예. 근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네. 사실 옷은 뭐 버리면 그것도 너무 아깝지만 네. 그게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을까 봐 그게 사실은 더 걱정인 건데 민 원장님 이 곰팡이 몸에 안 좋은 거 맞죠? 그렇죠. 네. 사실은 미관상의 문제보다는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장마철 곰팡이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질환을 네. 유발을 하거든요. 특히 곰팡이균 자체보다는 이 곰팡이가 번식을 할 때 나오게 되는 포자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미세한 입자 사이즈로 있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가 흡입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뭐 천식은 물론이고요. 기관지염이나 각종 알러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들은 아이들의 기도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잔기침이나 천식을 좀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르신분들 특히 당뇨가 있거나 암 환자 뭐 이런 분들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사실 이 곰팡이균에 의해서도 폐렴이나 각종 폐농양 그리고 우리 축농증이라고 하죠. 네. 부비동염도 유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뭐 피부 감염을 통해서나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네.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곰팡이 얘기를 하면서 신발장, 옷장, 자동차 뭐 이런 이제 물건들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곰팡이가 우리 몸에도 필 수가 있다 얼마든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사실 저는 놀랐는데 심지어 곰팡이 때문에 암, 치매까지 걸릴 수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정말 심각하게 갔을 때는 암이나 네. 치매까지 유발을 하고요. 근데 가장 흔하게 우리 몸에서 곰팡이로 인해 유발이 될 수 있는 질환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마철 곰팡이 3대 질환을 준비해봤는데 먼저 아래쪽 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무좀이네. 이것도 곰팡이였어요. 네, 무좀의 원인이 바로 곰팡이균이거든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잠깐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곰팡이는 사실 습도와 온도 그리고 영양분이 잘 세 박자가 맞으면 어디든지 자랄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우리 몸에 있는 체온과 습도가 거기에 굉장히 잘 맞고요. 또 영양분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는 곳에 특히나 이런 무좀균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네. 원인은 이제 백선이라고도 하는 피부 사상균이 되는데 특히나 손발 그리고 손가락이나 발가락 사이 제일 또 심하게 생기는 곳 중에 하나는 손톱이나 발톱이죠. 네. 이런 부분에 생길 수 있어서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무좀은 발에만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손에 생기는 거는 스친과는 또 다른 무좀이 또 그렇죠. 생기는군요. 그렇군요. 조심해야 지금 민 원장님 얘기 듣다 네. 보니까 신발에서 발을 빼갖고 발가락을 쫙 벌리고 싶은 욕구를 지금 제가 굉장히 지금 느끼고 있으면서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이가 벌어지니까. 네. 근데 이 무좀도 잘 생기는 발가락이 있다면서요, 특별히. 맞아요.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쫙 벌려서 통풍이 된다고 하면 사실 무좀이 잘 안 생길 네. 텐데 네. 우리 발가락 중에서도 특히나 넷째 발가락이랑 다섯째 발가락 사이가 거기가 많이 벌어지지가 붙어요.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요? 신발 신었을 때도 가장 맞다. 많이 붙어 있는 네. 곳이다 보니까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이라서 특히나 청결에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얘기하신 대로 그쪽 발가락뿐만이 아니고 손가락 사이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좀 청결 유지하시고 건조하게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맨발로 있을 때 사실 좀 우스꽝스러운 발가락이 쫙 벌어진 발가락이거든요. 그렇죠.
분들이 진짜 발 건강이 굉장히 좋다고 맞아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저예요, 저. 아, 그래요? 짝짝이. 네. 별건 다 오늘 볼 수가 없으니까 예. 확인은 안 됩니다만. 아니, 자, 근데 뭐, 이 무좀이 네. 전염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 그 쓰는 도구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하잖아요. 진짜 이렇게 발가락 짝짝 벌어져 있어가지고 네. 평생 이제 무좀에 걸려본 적이 없었는데 저희 남편 때문에 걸려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가족 중에 무좀 환자가 있게 되면은 네. 이제 그 곰팡이가 포자를 온 곳에 이제 다 흘리고 다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욕실 슬리퍼 같은 거 같이 많이 쓰잖아요. 네. 매트 이런 거. 맞다, 네. 맞다. 그쵸.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네. 무좀 환자용을 따로 요즘에 욕실 슬리퍼 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따로 장만해서 쓰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용 후에도 꼭 이제 소독을 좀 자주 이제 해주셔야 돼요. 또 이제 유의할 것이 공중 목욕탕 같은 데 가면은 맞아. 공용 슬리퍼, 공용 발매트 뭐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이 발매트에 또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싹싹 닦으시면서 이제 네. 뭐 아주 오랜 시간, 장시간 접촉하는 거는 네.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용 장소 갔을 때는 기어 다녀야겠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닦아요, 두려우니까. 그러면. 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네. 슬리퍼라든가 발매트 이런 거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지만 네. 이게 무좀이 있는 부위를 좀 이렇게 만진 다음에 아, 손으로? 혹시 손으로 만지잖아요. 아무래도 만지게 네. 되죠. 예를 들어 뭐 약을 바른다든가 뭘 할 때도 만질 수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뭔가 집안에 네. 다른 걸 좀 이렇게 만진다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또 쉽게 퍼질 수 있겠네요. 예전에 네. 그쵸? 격투기 선수 그 김동현 씨가 네. CF인가요? 거기서 네, 손으로 여기를 만진 다음에 뭐 이렇게 건네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서 경악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실제 위험한 거. 가려우니까 손으로 긁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럼요. 맞습니다. 네, 네. 가려움증은 네. 뭐 이렇게 긁는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이 가요, 손이 갈 수밖에 없는 네, 발.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이 곰팡이 포자를 묻힌 상태로 이제 집안 곳곳에 이제 살포를 하게 되는 건데 더구나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무좀이 생기신 분들이 아무래도 위생에 좀 철저하지 못하다 보니까 머리도 자주 감지 않고 그럼 이제 머리도 좀 긁네요. 그러다 보면 이제 두피 사이에서도 무좀이 머리에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드물지만 그 머리 부분이나 얼굴에도 무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유,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이제 중간 부위, 다리 위쪽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건 뭐 사타구니 완선. 이거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아, 들어보셨어요? 네. 사타구니 완성 같은 경우는 좀 흔하게 발생을 하시는 분들이 수험생 분들이나 고시 준비 같은 거 하시는 많이 분들. 앉아 있는 사람들. 네, 사무직 하시는 분들 보면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타구니 부분이 접혀 있게 돼요. 근데 역시나 땀이 많이 나고 통풍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완선이라고 이름을 좀 다르게 했지만 결국 같은 무좀이랑 같은 균이에요. 이 피부 사상균이 바로 사타구니 쪽으로 옮겨가서 생기게 되는 아이고야. 일종의 무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려우면 긁을 텐데. 그러면 또 옮겨지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증상 자체가 좀 가려움증이 있고 빨갛게 붓고 하는 증상들이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나 뭐 손을 통해서 내지는 수건이나 뭐 속옷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옮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조심하시면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는 바로 찜질방이에요. 마사지를 받거나 찜질방을 가실 때 가끔 네. 속옷을 입지 않고 그냥 그 찜질복만 입으시는 그렇죠. 분들이 위아래 다. 땀나거나 할 있죠. 수 있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예, 그랬을 경우에 다 바로 닿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타구니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렇게 공용으로 옷을 사용하거나 할 때는 개인 속옷은 반드시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 이제 찜질방도 자기 옷을 가지고 가야 되나요? 속옷을 챙기시는 게 좋죠. 특히나 요즘 같은 계절에는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그래요. 같아요. 이런 장마철에 특히 그런 부분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아니더라도. 오늘 네. 아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예. 자, 마지막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네, 장마철 곰팡이 3대 질환. 어우러기. 마지막은 가슴 어루러기. 쪽하고 목 쪽인데 어루러기라는 거는 이건 무슨 잘 어울리자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런가 봐요. 특이한 이름인데요, 예. 약간. 사실 여름철에 가슴이나 등, 목 뒤 같은 부분에요. 갑자기 좀 간지러우면서 갈색 반점들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바로 어루러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이거든요. 역시 땀이 많이 나는 부분인데 뭐 네. 사타구니나 이런 쪽 접히는 곳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넓은 부분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게 되고요. 반점들도 갈색이나 붉은색 그리고 탈색반처럼 하얀색 반점들이 얼룩덜룩하게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효모균 중에 일종이 말레시지아라는 균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여름철에 특히나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가려움증이 같이 동반이 되는데 등 같은 곳은 본인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죠. 좀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가 꼭 필요한 질병인데도 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죠.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때 이게 뭐 암이나 치매까지도 갈 수 있다. 곰팡이가 맞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무좀 때문에 암이나 치매까지 간다는 얘기인가요? 사실 암이나 치매를 유발하는 균은 무좀균은 아니고요. 네.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캔디다라고 하는 효모 같은 일종의 곰팡이균 때문에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걔가 어디에 있길래 그런 거죠? 캔디다균은 사실 우리 몸속 어디에도 다 살 수가 있는 몸속에? 균인데 특히나 장내에 있는 캔디다균이 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아기들 아구창 같은 거 걸리는 것도 다 이 캔디다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장 속에 있는 그 길에 모두 다 살 수 있는데 일본에서 발표된 기사를 보면 네. 이 장내 캔디다균이 여러 가지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지만 심할 경우에는 암이나 치매까지도 유발한다는 게 밝혀져서 좀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던 결과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캔디다균이라는 게 이제 곰팡이균인데 네. 이게 우리 그러니까 몸 속에도 네. 있다는 얘기인데 네. 와, 우리 몸에 안에 곰팡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얘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사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캔디다균은 정상적으로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별로 해를 끼치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문제는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 캔디다균이 과다 증식을 하면서 질병을 유발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평소 때 특히 장내에 있는 캔디다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몸에 있는 장내 유익균, 유해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네. 이 밸런스를 잘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김치나 뭐 된장, 간장 그리고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요거트 같은 것들을 먹어줘서 이런 세균총들을 좀 안정화시키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캔디다균이 주로 영양분으로 삼는 게 당 성분이에요. 그래서 설탕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당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또 반대적으로 이런 캔디다균들이 많이 증식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주의하시면 좋겠죠. 네, 우리가 그래서 요즘에 유산균 많이 얘기하는데 그죠. 네, 그런 것도 좀 섭취하는 게 도움은 되겠네요. 네, 예. 그렇죠. 자, 지금 뭐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서 그리고 곰팡이균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네. 부르는 이름이 각각 이렇게 다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어루럭이라든지 사타구니 완선이라든지 무좀 등등 이런 질환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야 우리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예방할 때 가장 주의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청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이렇게 많이 자라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습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온도나 영양분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좀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를 해주시면 좋은데 땀을 흘리고 나면 반드시 깨끗하게 샤워 바로 하셔서 노폐물 같은 게 남아있지 않도록 하시고요. 특히나 건조하고 또 습기를 많이 낮춘 상태로 좀 이렇게 몸 체온이나 접히는 부분들을 유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미 발병이 난 다음에는 사실 약을 통해서 치료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 곰팡이균에 의한 질환 같은 경우 사람들이 약을 좀 먹거나 하면 금방 좋아지니까 자의로 치료를 중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포자 형태로 숨어 있기 때문에 재발이 굉장히 쉽거든요. 그리고 치료를 했다 안 했다를 반복하게 되면 사실 오히려 이런 거에 내성 같은 게 생기면서 치료 기간만 더 길어지고 네네.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의료진과 적절하게 상의해서 치료 기간을 충분히 잡고 여유롭게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뿌리 뽑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특히 저 사타구니 완성 같은 거는 이렇게 꽉 끼는 바지 있잖아요. 네. 요즘 그런 것들 많이 입는데 그런 거 굉장히 안 좋을 것 더 같아요. 안 좋죠. 통풍이 잘 되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통풍이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곰팡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습기, 습기. 습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발에 예를 들어 무좀이 있어서 그럼 내가 습기를 뽀송뽀송하게 잡기 위해서 뭔가 파우더 같은 거 있잖아요. 분이나 가루 같은 거. 이런 걸 좀 쓰는 건 어떨까요? 네, 이게 주로 이제 몸에 접히는 곳에 특히 어릴 때는 이제 살결이 맞아요. 좀 많이 약하니까 그걸 베이비 발라주죠. 파우더를 많이 네,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베이비 파우더가 원래는 활석이라고 엄청나게 부드러운 광물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갈아서 주로 제조를 했는데 네. 이게 순수한 상태로 이제 산출되기 어렵다 보니까 불순물이 막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제품에서 이렇게 성면이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최근에는 전분 파우더가 많아요. 옥수수 전분이라든지 이런 걸 재료를 하다 보니까 양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가락 사이에서 습도도 높은데 양분까지 있으면 어떡하라고. 무좀 키우는 격이네요. 오히려 더 오히려 많이 그런 양식하네요. 걸음을 네. 줬네. 네. 파우더 사용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럼 상가하셔라.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간혹 무좀에 걸리거나 네. 뭐 완성 같은 경우에도 식초를 바르거나 식초를 타서 거기다가 발 담그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효과는 있나요, 이런 경우는? 그 민간요법이라고 해서 네, 많이들 네. 하시죠. 식초나 강산 같은 거 이제 푼 물에다가 담그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산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피부에 상처를 내거나 각질층을 녹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2차 감염을 유발을 해서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되는데요. 특히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굉장히 고령이신 분들은 상처 치료 자체가 굉장히 더디고 말단에 있는 감각이 굉장히 둔하기 때문에 네. 많이 손상이 된 다음에서 이제 발견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네. 경우에는 정말 심하면 괴사도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조심하시는 게 좋죠. 네. 아, 방금 전에 효과음 들으셨죠? 아우, 예. 예, 그러니까요. 예. 요즘 좋은 약 많으니까 굳이 뭐 식초 그렇죠? 예. 아까 네, 저 쓰시는 얘기해 게 주신 이제 걸렸을 때는 약을 좀 먹으면서 치료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 민간요법을 활용하는 거는 삼가셔라. 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자, 걸렸을 때는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곰팡이를 없애서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예방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오늘 저 뭐 많은 박사님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효과음 잘 내시고 말씀 잘하시는 박사님 처음 뵀는데 네. 우리 최은정 박사님이라면 뭔가 우리가 이 곰팡이를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주실 수 있을 것 저분이 또 같아요. 과학 교육학 박사세요. 그러니까. 네. 실험을 많이 하시니까. 맞습니다. 예. 네, 제가 온갖 실험을 한 결과 네. 그래도 조금 더 천연에 가까운 방법으로 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네. 이제 이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와. 약 같은 걸 이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네. 직접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으로 좀 자리를 이동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자, 네. 여기 보니까 초록색 가루가 있습니다. 네, 예. 네, 이게 네. 무슨 밀가루를 갖다 놓은 것도 일단 아니고 콩가루 맞죠? 콩가루. 색깔이 네. 약간 있어요. 하얀색이 네. 아닌데 네. 뭔지 좀 먹어봐도 될까요? 그 너무 좀 아니, 저기 아주 조금만 눈곱만큼만. 네. 귤에 쓰는 건데 너무 먹어봐도 먹을 수 될까요? 있는 거죠? 네, 먹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아침에 먹으면서. 배고팠나요? 아주 조금만. 네. 아주 조금. 아, 뭔데 그렇게 겁을 내시지? 네. 너무 조금 드셨나? 이거 적당히 먹은 것 같은데 표정 보니까. 네. 네. 이게 뭐예요? 네. 고추냉이 맛이 나는데? 네, 맞습니다. 네, 고추냉이입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고추냉이를 이렇게 가루도 파나요? 네, 가루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물에다가 네. 고추냉이를 좀 개어주면 되는데요. 네. 일단 습관적으로 하여튼 장갑부터 끼시고. 네. 그러니까 천연의 것이라 그래서 다 이제 유독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곰팡이를 죽일 수 있는 것으로 소개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먹어도 괜찮은 거라고 하지만 순간 이렇게 장시간 접촉해서 좋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항상 기본적으로 조심해서. 네. 네. 그래서 물과 고추냉이 가루를 고추냉이 네. 가루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네. 생각보다 저는 쉽게- 가루를 처음 봐서. 아니요, 많이 팝니다. 우리가 이게 관심이 이런 식으로, 없어서 그렇죠. 네, 아, 맞아요. 이렇게? 분해서, 예. 근데 이제 작은 그 마트에는 돈으로. 잘 없어도 조그만 규모가 있는 마트에 가게 되면은 많이 분이라고 판매하고 써있구나,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군요. 가루라고. 지금 네. 비율을 물하고 네. 이 섞으셨는데 가루를 약 한 1대1 정도로 1대1 섞어주시면 돼요. 로.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섞으면 이렇게 초록색에 원래 이제 색깔이 또 나타나요. 그러네요. 네. 예. 아까는 그냥 가루일 때는 약간 그 노란색을 띠는 가루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네. 물에 섞으니까 초록색이 나와요. 네. 본인은 네. 얘가 지 색깔을 숨기지를 못하는구만. 네. 근데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또 방송을 보시면서 생각하실 거야. 아, 우리 집엔 튜브 타입이 있어. 나는 그걸로 잡아주겠어.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건 어떨까요? 네. 튜브를 사용하셔도 돼요. 아, 괜찮아요? 되기는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튜브를 보통 이제 여기에는 성분이 잘 안 나와 있고요. 네. 이제 이 그 케이스에 보면 성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성분을 보게 되면 얘는 이제 이 그 고추냉이가 약한 18% 정도 들어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성분 자체가 저희가 한번 약하구나. 잠깐 네, 네. 보여드릴게요. 네, 자세하게 좀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원재료명이나 네. 예, 이렇게 네. 보면 그렇게 들어 있는데, 근데 네. 여기 이제 여기 돼 있네요. 네, 네. 여기는 이제 와사비라고 써 있는데 와사비분 18% 이렇게 돼 근데 있네요. 이제 와사비 분의 경우에는 네. 여기에 이제 그 고추냉이 가루가 네. 75%. 아, 성분 자체가 네. 좀 얘는 높군요. 75%라고 돼 있어서 네.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많이 들어 있는 거네요. 그죠? 네. 이른바 더 고농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 가루로 된 걸 더 지금 네, 저희한테 사용할 추천하신다는 수 있습니다. 거죠. 네. 근데 튜브 그리고- 탑도 굉장히 매운데. 네, 근데 나머지 다른 또 성분이 결국은 아. 이제 이게 18%가 들어있으면 나머지는 다른 영양 성분이 그러네.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제 영양 성분이 좀 적고 더 고농축된 상태로 네. 사용하는 게 좋은 영양 성분을 주면은 이것도 또한 곰팡이에게 먹이를 주는 꼴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도 이제 쌀가루나 약간의 영양 성분은 사실 들어있긴 해요. 그럼 그래도 100%는 없으니까. 네네네. 워낙에 쉽지 이제 않으니까. 농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네. 그래도 이제 가루를 사용하는 게 더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1대1로 섞은 다음에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에탄올을 넣어주시면 아, 됩니다. 에탄올을. 소독용 에탄올. 에탄올.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소독용 에탄올하고 비율을 한 1대4. 그러니까 자, 이분이 붓기 전에는 화학 반응이 뭐가 일어날까 막 궁금한데. 이건 뭐 따로 이제 아무런 화학 반응이 반응이 일어나진 않는군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같이 그냥 단지 용해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녹여주시고요. 4만큼 그리고 더 이제 넣으셨어요? 이 에탄올이 워낙에 이제 잘 용해를 하거든요. 우리들 뭐든지 녹이려 그러면 항상 이제 에탄올을 사용하거든요. 실험할 때도.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이제 이 와사비 가루가 잘 녹아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곰팡이가 핀 표면에는 여러 가지 오염물도 같이 있잖아요. 네. 그걸 잘 닦아낼 수 있도록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네. 저 스프레이 통에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통 뿌릴까요? 이제 일단- 일반적으로 스프레이통 많이 이제 활용하시잖아요. 네. 지금 어우. 냄새 많이 날 텐데. 네. 이게 확 에탄올 냄새, 올라오죠. 네, 에탄올의 네. 그 알코올 냄새하고 네, 네. 고추냉이 냄새하고 고추냉이 같이. 냄새하고 네. 이게 싹 올라오니까 네. 약간 어지럽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도 어우, 얼굴은 띠가네. 훨씬 활력 있어 보여요. 네. 아까보다. 예. 근데 이제 대체로 청소하시면서 거의 네. 다 네. 그러니까 펌핑 용기보다는 주로 스프레이 용기에다가 많이 넣어서 분무기에 넣어서 편하지요. 네네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곰팡이 제거 시에는 절대로 스프레이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분무를 할 때 그 분무되는 압력이 있잖아요. 그 네. 압력 때문에 곰팡이 포자가 날릴 수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한 이게 야, 디테일하다. 네. 그러니까 이거 팍팍팍 뿌리면은 네, 네. 얘도 그- 나오지만 네, 거기에서 포자도, 바람 네, 같은 같이- 공기 같은 게 나오니까 네, 공기 뜬 것들이 날리는 이렇게 거죠. 네, 네, 날리는구나. 네. 그걸 또 우리가 다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네. 민들레 홀씨 날리듯이 네. 알아서 그냥 날려주는 거네. 저쪽으로 네. 가라 이렇게 네. 퍼져라. 네. 이 그리고 아침 아주 주의해야겠다. 실정이야. 또 예.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네. 저희가 이제 이게 지금 고추냉이가 식품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소독용 에탄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상처에다 바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뭐 피부에 발라서나 우리가 소량을 먹었을 때 괜찮은 거지 호흡기로 들어와서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또 스프레이 하다 보면 우리가 호흡기로 또 마시게 되기 때문에 네. 절대 이제 스프레이 용기에 넣지 마시고요. 네, 지금 보니까 네. 저 카메라로 미리 만들어 놓은 네, 고추냉이 스프레이 이거를 딱 잡았거든요. 네, 네. 근데 보니까 아래쪽에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흔들어서 또 쓰시면 그러니까 이런 돼요. 경우 사용하실 보세요. 때는. 쭉 네, 네. 이게 분리가 돼서 아래쪽에 네. 침전물이 있잖아요. 아, 아, 네, 그러네. 네, 네. 이런 경우 쓸 때는 잘 섞어서 네, 흔들어서. 맞습니다. 진짜 아름답네, 네. 되게. 네. 아, 또 예술적인. 저기요. 네. 지금 곰팡이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곰팡이를 네. 잡는 녀석인데 그냥 아름답네. 아름답게. 시간이 네. 지나면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사용하기 네. 직전에 한번 흔들어서 그러니까 왜 흔들어서. 우리 뭐 메이크업 지우는 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섞어서 쓰잖아요. 네. 뭐든지 흔들어서. 흔들어서. 근데 이게 이제 스프레이 쓰시면 형태가 되고요. 아니니까 문제는 이게 지금 네. 농도가 네. 거의 액체 타입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젤 타입이 아니라. 네, 네, 네. 그럼 이게 하면은 이게 물이 그냥 쭉쭉 나올 것 같은데 네, 이거 사용하기 쉽지 근데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펌핑을 하면 이렇게 네. 물이 올라오잖아요.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이제 뭐 키친타올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행주나 이제 뭐 우리가 그 수세미 같은 경우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체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체하기 직전에 수세미. 왜냐하면 일단 안 쓰는 곰팡이 것들. 제거에 사용하고 네. 나면 네. 나중에 재사용하기 되게 어려워요. 사이사이에 있는 곰팡이까지 다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적셔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곰팡이 닦아낼 때 보면 곰팡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은 헤어드라이기로 조금 건조시켜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습한 부분을 곳이니까. 사포 네. 같은 걸로 이렇게 살살살 문질러서 네. 가루만 닦아내면 된다 이렇게 네. 많이들 활용을 네, 하시잖아요. 네, 절대 안 되는 방법. 네.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되는 하셨잖아요. 방법입니다. 보통 B라고 합니다. 네. B. 아, B. 아, 네. 지금 뭐라고 띠라고 하셨죠? 그러길래 띠. 무슨 띠지? 아니라는 거죠. 네, B. 절대로 네. 안 됩니다. 네. 틀렸다. 네, 네. 네, 네. 이게 이제 헤어 드라이기로 또 확 이렇게 날리는 순간 포자를 또 온 집에다가 살포를 해서요. 오히려 이제 곰팡이가 더 많이 더 퍼질 수 퍼지겠네요. 있습니다. 네. 절대로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네. 스프레이 타입도 얘가 포자가 날아갈 수 그렇지, 있기 그렇지. 때문에 안 되고 지금 네. 드라이기 같은 것도 네. 어쨌든 바람 뭐 네. 날릴 수 있는 건 전부 안 된다는 네, 절대 안 말씀인데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네. 드라이어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네. 곰팡이를 제거한다는 거는 네. 일종의 모내기를 하는 셈이에요. 와, 역시 여기다 막 심어가지고. 하십니다. 네. 심어가지고 아예 얘를 지금 정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최고의 표현입니다. 생각만 해도 진짜 찝찝하네. 굉장히 네. 두 분이 잘 어울리네요. 네. 그런데 선생님, 네. 이 고추냉이에 네. 어떤 성분 때문에 곰팡이를 잡을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냥 알싸한 성분인데 이게. 네, 그 고추냉이의 그 특유의 이렇게 맛과 향이 있잖아요. 네, 아주 네. 톡 쏘죠. 톡 쏘죠. 네, 그 성분이 이제 주요 성분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에요. 네. 그런데 시니그린. 이게 이른바 항진균 효과까지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항균하고 항진균은 틀려요. 그러니까 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세균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진균이라고 얘기하는 곰팡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항균성이 있는 거는 많은 이제 것들이 있는데, 맞아요. 네. 네, 그런데 항진균 효과, 곰팡이까지 없애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균이 네. 곰팡이구나.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진균이 네.
균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그 우리가 이게 진짜 물집 균 같은 막, 물집 아니면, 같은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아니네요. 네, 진균은 곰팡이를 항진균 곰팡이를. 효과까지 있는 거는 항곰팡이로서는 얼마나 좋아. 네,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이제 그 고추냉이가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또 고추냉이랑 비슷한 사촌 뭐가 있을까요? 네, 비슷한 맛이 나고. 턱 쏘는 거? 기억자 있어요. 겨자. 네, 노란색의 겨자. 네. 네, 겨자도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뭐 그러네. 만약에 고추냉이가 없으면은 예. 겨자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예, 자 여기서 이제 민 원장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추냉이가 곰팡이를 제거하는데 탁월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몸에 곰팡이가 있죠. 고추냉이를 들이키면 어떨까요? 아니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보통. 아, 먹으면 네. 장내에 있는 그러니까. 아까 그 균이 죽지 않을까. 아니 회충이 있으면 회충약을 먹어서 내려보내듯이 그렇죠. 여기 균이 있으니까 고추냉이를 마시면 효과가 희석시켜서. 있었으면 제가 아까 유산균 대신 설명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사실 배출에는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닌데 얘기하신 시니그닌 성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항산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 속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안에 있는 특히 혈관 안에 있는 내피세포를 또 이제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혈관을 네. 튼튼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탄력 있는 혈관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만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량을 섭취했을 때는 위장관 장애를 유발을 할 수가 있어서 드셔서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아, 건강에 그렇군요. 약간 그 도움은 될 수 있으나 대신 다른 병을 얻을 수 있다. 네, 뭐 좋은 거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속 쓰려가면 예, 이걸 원샷할 이유는 없다. 제가 참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근데 잘하시면 또 궁금하신 분들도 그러니까,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아까 우리가 왜 발 무좀 얘기할 때 식초에 담그지 마라 이런 얘기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얼뜻 보면 낫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근데 식초 그러면 우리가 강하게 뭔가 이 세균을 없앤다는 살균 작용에도 식초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럼 이 곰팡이 잡을 때 욕실에 곰팡이 잡을 때 식초는 어떨까? 아니 어제 실제로 제가 네. 방송 마치고 집에 갔는데 네. 화장실에서 식초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이모님 식초 뿌리셨어요? 그랬더니 아 청소한 다음에 조금 이렇게 곰팡이균을 위해서 식초를 좀 뿌렸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실제로. 네. 근데 이제 식초의 주요 성분이 아세트산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산성 성분이 여러 가지 오염물들을 잘 녹일 수가 있어서 네. 곰팡이의 원인이 되는 이물질들을 좀 제거하는 데는 도움이 될 도움이 수가 되네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네, 하지만. 문제는 밭도 그러나. 네, 진짜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곰팡이나 뭐 다른 미생물들이 거의 다 중성 환경에서 잘 자라요. 그런데 일부 곰팡이 또 우리 집에 이제 살고 있는 곰팡이 종류 중에서는 약산성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식초가 산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리고 닦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딱 이 곰팡이가 예. 일부 곰팡이 자라기 좋은 그런 약산성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장마철에는 식초로 이제 청소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이제 또 고추냉이. 이렇게 이제 고추냉이 제가 알았으니까, 이제. 추천해드린 걸로 이제 네.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도 지네 살려고 자꾸 네. 진화를 하는구나. 약산성이 좀 살 수 있는 녀석들도 생겨나고 뭐 이런 맞습니다. 거니까. 아, 네, 역시 스마트하십니다. 이모님을 네, 설득해 주세요. 식초를 쓰지 저는 마시고 노노노노노 네, 이제 고추냉이. 고추냉이를. 네, 다양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진화하는 게 그러니까. 맞거든요. 근데 네. 제가 아는 집은 보니까 그 너무 청소를 안 한 거예요, 이 집이. 예, 난 무슨 생각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막 네. 곰팡이가 막 그 욕실 외 틈마다. 그래서 다른 집이 이사를 오니까 귀찮으니까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그 위에다 그냥 실리콘을 쏴버렸어요. 곰팡이 위에다가. 예, 곰팡이 네. 위에다가. 따뜻해지죠? 아니 왜냐면은 묻어버린 거지 얘네는. 그렇지. 그래서 네. 근데 보이니까 계속 보기는 싫고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해도 효과적인 건지 아니면 닦아냈어야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네. 싶어요. 시간이 지나면 또 밑에서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아, 나와요, 쫙 다시? 스며들. 네. 아 얘네가 그 틈만 네. 있으면 무조건 나오는군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실리콘으로 쏜다고 다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위에를 밀봉을 해서 네. 이제 하나도 물이 안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사용하다 그러기가. 보면 틈이 또 벌어집니다. 벌어지죠. 예, 그렇구나. 물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이로 수분이 공급이 되면 밑에 있는 이제 곰팡이 포자들이 네. 견디고 있다가 신나게 이제 생장 번식해서 다시 올라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으니까. 네, 네. 네, 그 미세한 그런 틈을 통해서 얘네가 또 자라날 거 아니에요. 현미경으로 봐야지 정말 포자들이 다 보이잖아요. 워낙 작고 가볍기 때문에 쉽게 네.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 예, 또 예. 이번 주말에 아유 얘 곰팡이 너무 신경 쓰니까 그냥 실리콘으로 쏴버리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네. 제가 아는 집은 그 타일 청소할 때 감자
감자를 이용해서 그걸 하더라고요. 감자를 갈아서 거기다 놓으면 그게 아주 또 깨끗하게 이렇게 닦인다고 그래요. 네. 감자도 또 녹말이 워낙에 이제 천연 고분자 화합물로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물질을 잘 흡착하니까 곰팡이의 포자나 균사들도 이렇게 싹 없앨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저 활용법이 나오긴 하네요. 네. 근데 저렇게 없앨 수 있는데 장마철에는 좀 이제 삼가하시는 게 좋은 게 이렇게 이제 없어졌다가도 이 그 문제는 감자가 양분이 또 많이 있잖아요. 항상 그러면 영양분 같은 거 이후에 아주 깨끗하게 우리가 저걸 이제 다 이제 닦아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헹구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또 그 양분이 남아가지고 곰팡이가 생장 증식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쪽에 계실 때는 그 장갑을 끼고 계시니까 싫어가 들어갔는데 글로 갔을 때는 기사가 크세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도 또 궁금한 게 욕실에 타일이 하얘니까 그 사이에 낀 곰팡이를 치약을 한번 올려보면 어떨까요? 네. 치약을 이렇게. 치약이 원래 여러 가지 닦는 데 활용이 되니까. 그 군대에서는 모든 것을 다 치약으로 닦는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치약이 워낙에 이제 우리가 약이라고 부르니까 이제 입안에 사용하는 것보다 입안에 사용하다 보니까 거부감이 없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늘 주장을 치세제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제 계면 활성제도 들어있고 연마제도 뭐 탄산칼슘이라든지 제올라이트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치약으로 뭐든지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불소 성분처럼 이제 항균 성분도 들어있다 보니까 이제 근데 세균과 곰팡이가 보통 거의 같이 자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물질들을 제거해 주게 되면 곰팡이 제거에 효과적일 수 있고요. 치약이 효과는 있다. 네, 그리고 또 간단하게 자동차 아까 곰팡이는 어떻게 제거하는지 그것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평소에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습기를 좀 제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문지 같은 걸 좀 밑에 이제 깔아주시고, 바닥 같은데, 그리고 이제 또 요즘에 아무래도 계절이 또 날씨가 좀 그 좋으니까 이제 온도 올라가면 밖으로 또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뭔가 많이 묻혀오고 하니까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뒀다가 싹 치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햇빛도 좀 쏘여주고. 그리고 이제 뭐 그 평소에 이제 늘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으면은 날이 좋은 날, 햇빛 좋은 날은 사람만 일광욕하지 말고 차도 이제 문 샥 열어서 환기시키면서 햇빛 좀 쬐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 원장님 정리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요즘같이 여름철 특히 장마철에는 이제 세균이나 식중독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곰팡이균이 유발하는 질환이나 이런 우리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특히나 어린아이가 있거나 아주 고령의 어르신들 계시는 분들 또 당뇨 이런 환자분들 있으신 집에서는 주변에 곰팡이 자라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결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곰팡이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새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제 곰팡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건강을 많이 챙기시는 분들은 이제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것저것 사람들 얘기 듣고 추천받다 보면 영양제 개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사실 번거로운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 개수보다는 효과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영상은요. 내 몸에 맞는 영양제 제대로 알고 먹자입니다. 함께 보시죠. 예부터 잘 먹는 게 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양 섭취를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은 끼니도 제때 챙기기 힘든 현실.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영양제를 찾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한 3-4가지 먹습니다. 뭐 주위에서 이 나이 때 먹어도 좋다고 하고 방송에서도 좋다고 하니까 그냥 건강 유지 차원에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몸에 좋다고 아무 영양제나 먹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내 몸에 맞게 먹어야 약이 된다. 개인 맞춤형 영양요법으로 영양제를 똑똑하게 먹는 방법을 지금 소개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전기와 소방에 관련된 회사라는데 이곳의 최고령이지만 열정과 체력은 청년 못지않은 사람이 있답니다. 오늘의 주인공 신원 씨. 젊게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 정보도 많이 챙기시는 것 같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직원들한테도 좀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시고 활기가 넘치시고요. 넘치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에너자이저라고 할까요? 아니 어떻게 관리를 하시길래요? 대표님의 체력 관리 비법이 궁금해집니다. 나도 내 나름대로의 직원들 모르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운동. 업무 시간 틈틈이 근력 운동을 한다는데요. 다리 근력이 좋아지면 모든 게 건강해지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근육이 쉽게 빠지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사장님 저기 점심 먹고 오겠습니다. 그래. 잘 먹고 들어와. 예.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그래. 알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지 않고 홀로 사무실에서 식사를 한다는데요. 닭가슴살, 견과류 등이 듬뿍 들어있는 샐러드 도시락이 두 번째 비법이랍니다. 이렇게 드시면 좀 부실하진 않나요? 이게 부실한 것 같지만은 알다시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단백질입니다. 탄수화물 밥을 갖다가 매일매일 먹는데 일주일에 뭐 한 2번 정도는 탄수화물 대신에 이렇게 고단백질 식사하는 게 몸이 가뿐하고 오히려 좋지 않겠습니까?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 단백질 덩어리인 닭가슴살로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줍니다. 점심 식사 다 하셨는데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음식으로 채울 수 없는 영양소는 영양제로 보충한다는데요. 저도 지금까지는 그냥 좋다는 건강식품 다 먹었는데 그것이 보니까 너무 내가 무분별하게 먹는 것 같아서 한 1년 반 전부터 내한테 부족한 것만 균형을 맞추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과연 영양 균형이 얼마나 맞춰졌을지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다는 보원 씨.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하시나요? 1년에 한 번 정도. 몸의 영양 상태를 알 수 있는 체열 검사를 한다는데요. 호원 씨의 몸 관리는 합격점일까요? 비타민 D가 20.5로 많이 좀 떨어져 계세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설명을 들으시고 비타민 D를 좀 많이 보충을 하셨나 봐요. 면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냥 남들이 좋다, 아니면은 그냥 종합 영양제 이런 식으로 복용을 하다 보면은 나한테 과도한 부분이 더 흡수가 될 수가 있고 부족한 부분은 오히려 계속 결핍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맞춤식으로 복용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평주시, 이곳에 아주 특별한 약국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 동네에 특별한 약국이 있다는데 혹시 아세요? 여기 약국 하나밖에 없었는데 근데 거기 검사지가 없으면 약 못 샀는데요. 검사지가 있어야만 약을 살 수 있다? 처방전이 필요 없는 영양제도 아무에게나 판매하지 않는다는 약국이라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살아왔다. 이강우 약사.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닌 모두가 건강한 삶을 위해 남다른 고집을 부린다는데요. 각 개인에게 영양소 검사를 하여 오게 해서 각 개인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알아내서 거기에 맞는 영양제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에 맞는 영양제를 추천하다 보니 영양소 검사지는 필수. 그러다 보니 단골도 많이 생겼다는데요. 이곳에서 영양제를 추천받아 4년 동안 먹고 있다는 손님. 그 활성형 비타민 D가 16.8로 여기 의사 진단에 불충분하게 나왔었거든요. 작년에. 지금은 이제 이게 35.8로 올라왔어요. 1년 전보다 결과가 많이 좋아진 상태. 처음에 그 관절이 좀 아프고 이제 일반 병원 다니다가 그 치료가 안 되고 해서 혈액 검사로 통해서 그걸 이제 치료할 수 있다 이래서 검사지 결과대로 맞춤 그 영양제를 쓰면서 관절이 좋아지고.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양제만 수십 가지. 내 몸에 부족한 영양소를 챙겨 먹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요. 개인별로 생활 습관도 다르고 또 유전적 체질도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영양제를 추천받아서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화가 시작될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영양 섭취. 내 몸에 맞는 영양제로 건강한 삶을 갖고 나가세요. 톡톡 생활경제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실시간 검색창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바로 그 소식입니다. 발암물질 고혈압약 어떻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혈압약
입니다. 혈압약의 원료인 이 발사르탄의 공포, 발사르탄 주의보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금 가장 뜨거운 핫 이슈고요. 현재도 뭐 포털의 검색어 1위인데 사건의 시작은 지난주 금요일로 올라갑니다. 유럽 이제 식약품 그쪽에서 유럽의 의약품안전처에서 이 발사르탄이란 원료 중에서도 중국 화이야 공장에서 만든 발사르탄에 발암 물질이 들었다. 정확히는 N-니트로소디 메틸아민이라는 이 발암 물질이 들었으니까 일단은 발사르탄에 있는 혈압약들은 모두 회수한다라는 것을 먼저 1차적으로 경보를 내렸고요. 네. 이것을 본 우리의 식약처도 이제 지난 주말 우리도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린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지금 지난 주말에 이 뉴스 나오고부터 우리 국내 현재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혈압약을 장기 복용하는 분들이 600만 명이거든요. 엄청나죠. 그렇죠. 난리가 났죠. 어제도 또 난리가 났고 지금 이틀이 지난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저 혈압약 발사르탄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발사르탄 이야기를 하시니까 발사르탄이 문제인가 이러실 것 같은데 발사르탄 자체가 아니라 NDMA가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 발사르탄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스위스 노바티스라는 제약회사의 디오반이라는 정말 히트쳤던 혈압약이 있습니다. 제 지인도 저 디오반이라는 것을 복용을 했었는데 이제 약이라는 건 특허가 있거든요. 근데 디오반의 특허가 2012년에 풀리게 됩니다. 근데 그 혈압약 디오반의 핵심 원료가 뭐냐? 이게 발사르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카피약을 만드는 데에서는 그럼 나는 저 발사르탄을 이제 써도 되니까 특허가 풀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약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근데 저 발사르탄이란 원료물을 만드는 공장이 유럽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는데 중국 공장에서 만든 거에 바로 그 발암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사르탄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국에서 만든 발사르탄이 위험하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저 발사르탄에 들어간 그 발암 물질은 간에 굉장히 안 좋고 이제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식약처가 좀 발빠르게 나서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현재 발사르탄에 들어간 고혈압 치료제는 몇 개나 있는가? 219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219개 모두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를 내렸고 지금 바로 이 발사르탄 중에서는 중국에 들어간 걸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들어간 게 뭐지 해서 계속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요. 한 180개 정도까지는 검사가 끝났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점검 결과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다 끝나진 않았는데요. 이제 219개 중에서 일단은 희소식은 91개의 약품은 실은 괜찮다. 엄밀히 말해서 중국에서 만든 발사르탄을 쓴 게 아니다라고 판명이 났기 때문에 지금 91개 약품을 계속 드시면 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럼 발사르탄 중에서 도대체 그 중국 공장에서 만든 게 몇 프로나 되나 찾아봤더니 전체 이 발사르탄을 제조하는 이 공장 중에서 중국산은 2.8%에 불과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저 2.8%의 중국 제조 발사르탄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약에 들어갔을지 안 들어갔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91개는 괜찮다 합니다. 219개 중에서 91개는 괜찮고 이제 나머지 100여 개는 어떻게 되느냐. 제 생각에는 한 오늘 오후 2, 3시쯤에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서 이러이러한 약품은 중국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됩니다. 가부가 확연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이 고혈압약이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장기간 복용했던 분들이나 가족분들은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반응이 지금 어떤가요? 앞서도 말했지만 이제 600만 명이고요. 웬만한 분들은 다 저 혈압약들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발표 직후 주말, 근데 주말에는 또 다 약국이나 병원이 문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부터 막 뜨거운 문의가 쇄도를 해서 뭐 웬만한 약국에서는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고 지금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참 이제 가족들까지도 걱정이 굉장히 크죠. 그럼 문제는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그 고혈압 약에 발암 물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병원에 막 찾아가시고 약국에 전화하시고 하는데요. 식약처 홈페이지에 지금 시시각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지드럭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약처 홈페이지 이지드럭에 조금 인터넷이 능숙하신 분들은 뭐 할머니라든가 할아버지 약 뭐 드세요 해가지고 그걸 확인해서 보면은 지금 속속 리스트가 괜찮은 약들, 그러니까 219개 중에서 뭐가 위험한지 괜찮은지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기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시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발사르탄 들어갔다고 다 위험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약을 끊는 게 더 위험하니까 대체 약물을 통해서 대체 복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해마다 여름철이면 모기와의 전쟁이 또
또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장마철이면 웅덩이가 많이 생겨서 모기가 많아지잖아요. 이번에 모기 수가 급격하게 증가가 됐다면서요? 예, 특히 이제 일본 뇌염. 제가 어릴 때부터도 저 일본 뇌염 문제였는데 일본 뇌염 경보가 또 발령이 됐습니다. 근데 일본 뇌염 경보를 뭐 아무 때나 발령하는 건 아니고요. 일본 뇌염을 옮기는 것이 이 작은 빨간집 모기라고 하는데 작은 빨간집 모기가 일정 개체수, 뭐 가령 200마리 이상이라든가 특정 지역의 밀도가 절반, 50% 이상이 되면은 바로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을 하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발령 조건에 됐기 때문에 좀 전국적으로 저 작은 빨간집 모기에 물리는 일본 뇌염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오늘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작은 빨간집 모기에 물리는 사람은 무조건 다 일본 뇌염에 걸리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정말 큰일이죠. 정말 큰일이 나고요. 예. 기본적으로 저 모기에 물린 일본 뇌염은 이제 면역력으로 스스로가 우리가 다 극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99% 정도는 물린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거나 좀 면역력이 떨어져도 뭐 발열, 뭐 통증, 오한 정도입니다. 그렇게 끝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잠복기는 한 2주 정도 되거든요. 네. 5일에서 15일. 근데 문제는 정말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아픈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50명에 1명꼴로 이제 뇌 수막염 같은 큰 병에 걸릴 수가 있고 이제 환자분들 있잖아요. 네. 많이 몸이 일단 아프신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물렸을 경우에는 이제 뇌염이 걸리는데 네. 이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사망률이 30%에 달하니까 네. 여기가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기는 뭐 워낙 많이 증식을 하니까 네. 이걸 다 일일이 우리가 차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만약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치료하죠? 그렇죠. 이제 치료제는 없는 거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면역력으로 극복을 해야 되고 대신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뇌염이 워낙 뭐 역사가 깊잖아요. 그래가지고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영유아는 미리미리 지금 가서 저 백신으로 맞출 수가 있고 어른은 이제 뭐 굳이 맞을 필요 있다 없다 논란이 있지만 내가 면역력이 매우 약할 것 같다라면은 저 예방 백신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요. 성인도요. 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모기에 안 물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모기를 안 물리는 게 가장 좋은데 네. 요즘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모기 방충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 틈으로 많이 맞아요.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오늘부터 방충망을 쫙 보시고 틈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틈이 있으면은 이렇게 된 거 있습니다. 사가지고 이렇게 네. 막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야외 외출할 때 이제 긴팔 같은 거 특히 이렇게 입는 버릇, 특히 밤에 같은 경우에 항상 그 팔토시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일단 모기에 안 물리는 쪽으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파트 고층 같은 경우는 또 뭐 하수구나. 네. 배관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배수관 같은 경우에 그때 예. 좀 약 좀 치거나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좀 철저하게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여름철 휴가를 앞두고 각종 물가가 치솟고 있어서 또 가게에 큰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물가 뭐 급등, 물가 폭등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기름값이 이제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7월 첫째 주 보면은 전국 평균 휘발유는 1,608원입니다. 4주 연속 지금 1,600원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1,800원, 1,900원도 지금 뭐 속속 보이고 있고 경유차 같은 경우에도 이미 리터당 1,409원으로 1,400원대 위에까지 올라왔거든요. 또 이렇게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국제 항공료, 국내 항공료, 비행기 티켓 가격이 올랐고 또 계절적 요인이기는 하지만 콘도 가격, 호텔 가격, 휴가철이니까 그렇죠. 이게 거의 또한 10% 이상 가격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 휴가를 떠나야 되는데 이게 올라버리니까 공항 티켓 올랐죠, 호텔값 올랐죠, 또 차 운전해야 되는데 기름값 올랐죠. 조금 가계 부담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휴가철이니까 쉬어야 되는데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이거 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은 식도락 여행 많이들 하실 텐데 외식비도 그렇게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이제 떠날 때 이미 가격이 올랐는데 먹거리 가격이 또 살인적으로 올랐습니다. 먹거리의 대표적인 거 냉면. 여름철. 평양냉면에 엊그제 갔는데 16,000원이 됐더라고요. 어느새. 지금 냉면 가격은 평균 10% 이상 올랐고 김치찌개, 칼국수, 비빔밥, 삼계탕 웬만한 외식 먹거리 가격들은 거의 한 5%에서 아까 말한 냉면 같은 경우는 10% 가까이 올랐고요. 먹거리 재료 부분도 뭐 된다 했는데 당국이 또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오면서 또 작황이 안 좋아졌거든요. 상추가 33%, 오이가 23%, 당근 15%, 양파 9%, 배추 7%.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금 야채류, 과채류 가격 같은 것도 또 폭등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기, 그러니까 정육, 수산품, 생선류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에서 30% 이상 올랐고 먹거리 공산품 중에서 아이스크림, 뭐 커피, 주류,
음료수 가격도 다 올랐네요. 거의 10%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른 게 뭔가 봤더니 예. 의료용품 같은 거, 또 그다음에 완전 공산용품 같은 거 정도만 안 올랐고요. 과일 가격 중에서는 수박이 지금 한 8% 이상. 근데 이제 더 여름으로 가면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우리가 제철 과일이라고 그래서 수박은 여름에 수박이죠. 가장 많이 나니까 사실 좀 싸야 되는데 수박까지 올랐다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왠지 슬퍼지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쌀값도 만만치가 않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지금 마지막 쌀값인데요. 쌀값이 지난해 한 20% 오르면서 쌀값이 왜 이러지 하지 않았습니까? 올 상반기에 쌀 가격을 봤는데 상반기에 무려 또 34% 넘게 급등을 벌써? 했습니다. 예, 벌써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쌀값이 30%제 취재 기자 시절에도 보지 못했었거든요. 저런 적이 있었나 봤더니 1981년에 한번 30%가 오른 적이 있고 37년 만에 지금 다시 30%가 넘게 올랐는데 지금 20kg 같은 경우에는 47,000원.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3만 원대였고 2만 원대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47,000원대까지인데 문제는 그동안에 쌀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재배 면적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은 계속 풍년으로 어쨌든 공급을 맞췄는데 만에 하나 이러다가 한 번 정도 흉년이 들거나 큰일 나겠네요. 예, 또 쌀 뭐 수요가 늘게 될 경우에는 지금 47,000원이 아니라 20kg 5만 원대까지 순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이 쌀 가격도 이제 더 이상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 보다 좀 현명한 지출 계획 세우셔서 잘 대비하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지금 어린이 용품에 또 독성 비상주의보가 내렸는데 예, 장마철에 어린이용 우비, 어린이용 우산, 장화에도 이런저런 독성 물질이 나왔고 특히 어린이 매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 뭐 발암 물질에 준하는 물질까지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키우는 김선미 씨. 아이가 혹시 다칠까 봐 바닥에 어린이 매트를 깔았습니다. 피부에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다 보니 과연 안전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푹신한 어린이 매트는 아이가 넘어졌을 때 충격을 줄여주고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어 요즘 인기인데요. 하지만 일부 유명 브랜드 매트에서 독성이 있는 유기화합물이 기준치 이상으로 방출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시중 매트 9개 중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 이상 방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 머리핀에서는 납이 기준치보다 600배 이상, 장화에서는 13배 넘게 나왔습니다. 카드뮴이 검출된 우비와 환경 호르몬이 나온 우산도 있었습니다. 간 손상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로 납성분의 경우에는 신경계를 손상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생식 기능 저하나 기형 성장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가구업체 일룸이 출시한 5단 서랍장은 구조결함으로 잘 넘어져 교환 수거 대상이 됐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문제가 된 어린이 용품을 리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김남준입니다. 서울 지방은 밤새 또 비가 내렸죠. 네. 자, 자세한 날씨 이번에는 살펴보겠습니다. 상암동 채널의 DDMC 앞에 나가 있습니다. 김혜연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아마 중북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밤사이 많은 양의 비로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요. 지금은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일부 지역으로만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상암도 비는 모두 그쳤고요. 지금은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구름만 잔뜩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부터는요, 비가 아닌 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9시가 조금 지난 지금 이 서울은 21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무려 7도가량이나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이 지역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린 뒤 북한으로 상륙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다시 경기 북부와 강원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경기 일부로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서울 21도, 안동 20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이 낮 기온은 껑충 뛰어오릅니다. 서울은 28도, 춘천 26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충청 이남 지역은 기온이 더 오릅니다. 청주 31도, 광주와 전주 32도 등 대체로 30도를 웃돌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습도가 높은 데다 기온도 크게 올라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불쾌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적절한 실내 온습도를 유지하셔야겠고요. 또 남부 내륙으로 자외선 지수 높음 단계 예상됩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고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8호 태풍 마리아는 매우 강한 중형 태풍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중국 상하이 서쪽 부근에 육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오늘 제주 전해상으로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은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비가 그친 뒤엔 큰 비 소식은 없겠고요. 주 후반 대구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더위도 기승이지만 습도가 높아서 굉장히 꿉꿉하실 겁니다. 이 습기만 잘 제거해도 더위를 조금은 누그러뜨릴 수 있으실 텐데요. 이 굵은 소금을 그릇에 담아 곳곳에 놓아두면 습기를 잡아주는 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습 기능을 다하게 되면 후라이팬에 볶아서 다시 한번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알차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굿모닝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 김현우의 오늘 7월 10일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